5위 M카운트다운 화제? 많은 아이돌이 참여하는 음악방송 M카운트다운에서 사전 녹화 촬영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CJ ENM에 따르면 M카운트다운에서 에스파가 사전 녹화를 하던 도중 무대 가장자리에 있는 세트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는데요. 이에 관객들과 에스파는 촬영장 밖으로 대피시켰으며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직원들에 의해 화재는 진압되었다고 하죠. CJ ENM은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으며 M카운트다운 세트에 방염 처리를 하고 있고 유지관리 상태를 재점검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에스파의 윈터는 해당 사고가 있었던 직후 컨디션 난조로 소속사에선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카운트다운 생방송 스케줄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파 윈터는 최근 기흉 수술을 받아 팬들이 더욱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다음날 윈터는 뮤직뱅크에 참여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를 멋지게 보여주었죠. 첫 정규 앨범 선공개곡 슈퍼노바로 활동을 시작한 에스파는 에스파만의 색이 담겼다는 호평을 받으며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 성적을 보여주는 중인데요. 선공개곡 슈퍼노바 활동부터 정규 앨범 아마겟돈 활동까지 멤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멋지게 무대를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4위 케플러 연장 계약?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을 통해 제작된 프로젝트 그룹들 중 아직까지 연장 활동을 하게 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주 걸스플래닛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 케플러의 재계약을 통한 활동 연장과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6일 한 언론에서는 단독 취재 결과 케플러가 기존 9인 체제에서 143 엔터테인먼트의 예서와 마시로가 떠나고 7인조로 개편하여 활동 연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죠. 두 사람이 빠지게 된 것은 아쉽지만 프로젝트성 그룹이 활동 연장한다는 점에서 많은 K-팝 팬들이 놀랐는데요. 그러나 예서와 마시로의 소속사 143 엔터테인먼트 측은 케플러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CJ ENM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해 아쉬움을 전했죠. 케플러를 담당하는 소속사도 여전히 각 소속사와 논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7일에는 또 다른 언론사에서 결국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아쉬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케플러 소속사 측은 기존의 입장대로 여전히 계약 연장을 논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으로 활동 무산설을 일축했습니다. 과연 첫 활동 연장 프로젝트 그룹이 될 수 있을지 많은 K-팝 팬들이 궁금해하는 가운데 케플러는 오는 6월 첫 정규 1집 캡온 고잉온을 준비 중인데요. 계속된다는 정규 앨범명의 의미처럼 케플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많은 팬들이 응원하는 중입니다. 3위 한국을 알리는 뉴진스. 소속사가 시끄러운 와중에도 뉴진스는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컴백을 앞둔 뉴진스는 KBS에서 21일 방송될 국가유산청 주최 2024 코리아 온스테이지 뉴 제네레이션을 통해 경복궁의 근정전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죠. 근정전은 조선시대 국가 중대의식을 거행하던 건물이자 국보로 지정된 국가유산인데요. 과거 방탄소년단이 K-팝 아이돌 최초로 긍정전 앞에서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뉴진스는 단삼저고리와 스란치마, 베란치마를 재해석한 한복을 입고 쿨 위드 유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죠. 무대 의상을 제작하신 분은 SNS를 통해 한국 저고리를 변형 없이 그대로 무대 위에서 입은 점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한복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준 뉴진스와 스타일링 팀에게 감동했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뉴진스는 최근 대형박물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재능 기부를 했다고 하죠. 대형박물관 한국실 내 주요 전시작품을 뉴진스가 우리말로 해석했다는데요. 뉴진스는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을 소개하는 뜻깊은 일에 참여하게 돼 자랑스럽고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뉴진스는 컴백을 앞두고 국내외로 한국을 알리는 데 힘쓰는 한편 유튜브 컨텐츠 활명수에 출연하며 컴백 홍보를 하기도 했죠. 활명수에서는 컴백곡인 하우스윗에 대해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찐 완전 힙합이라고 스포하며 뉴진스의 컴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소속사의 내부 분쟁과 상관없이 뉴진스가 활발한 컴백 활동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2위 뉴진스 부모님들의 편지. 이번 주에도 미니진과 하이브의 갈등은 계속되었는데요. 13일 월요일에는 한 언론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이 하이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도했죠. 편지 내용에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하이브가 어긴 첫 번째 걸그룹에 대한 약속과 소수뮤직 연습생 시절 뉴진스 멤버들의 무한대기 및 방치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겪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홀대를 말하며 하이브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티스트의 가족들까지 끌어들였다고 말하며 하이브를 공격하는 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계획의 일부이고, 민희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면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을 이용한 것이며, 부모님들이 보냈다는 이메일 자체가 부모님이 아닌 부대표와 민희진 대표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부모님들의 편지를 공개한 언론은 뉴진스의 부모님들 중 한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한 뉴진스의 부모님은 메일로 하이브에 보내고 싶은 내용을 민희진 대표에게 부탁하여 작성된 것이며,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안면 인식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변명을 했다고 말했죠. 또한 하이브에서는 뉴진스에게 6월 도쿄돔 공연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고도 이야기했다는데요. 이와 함께 하이브는 그래미상을 받은 프로듀서를 섭외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설명하며 최대한 빨리 뉴진스에게 붙이겠다고 뉴진스의 부모님들께 이야기했다고 인터뷰로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뉴진스를 수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하이브를 비난했는데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1위, 충격적인 폭로전. 17일에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공개신문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자르지 못하게 하도록 법원에서 지켜달라는 민희진 대표의 요청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이날 양측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죠. 빠르고 간단하게 이날의 쟁점과 폭로 내용을 알아볼까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을 만나며 독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고, 민희진 대표는 해당 일을 한 적이 없으며 하이브가 찾아낸 관련 대화들은 사담 수준이라 주장했죠.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지난 1월 N캐피털을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N캐피털은 엔터 쪽 투자는 고려한 적도 없다며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했다 주장하며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은 차별의 완결판이라 말했는데요. 하이브는 뉴진스의 데뷔가 늦어진 것은 민희진 대표가 어두워 레이블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으며, 아일릿은 낫 뉴진스를 목표로 했다고 주장했죠. 하이브는 오히려 민희진 대표가 측근에게 뉴진스를 아티스트로 대우하는 게 힘들다, 뒷바라지하는 게 역겹고 끔찍하다, 뉴진스 때문이 아니라 내 덕에 성공한 것 등 뉴진스 비하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도 뉴진스가 수동적으로 민희진 대표를 따르도록 모녀 관계로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무속 경영을 주장했으며, 민희진 대표는 이에 대해 3년 전 대화라고 말하며 동의 없이 열어본 것으로 개인 비밀 침해라 주장했죠. 다만 이날 하이브 측의 주장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졌는데요. 하이브가 준비한 증거들은 감사를 통한 대화 내용들이었는데, 민희진 대표 측이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해서 공개할 수 없었죠. 민희진 대표 측은 감사 자체가 위법했으며 위법한 증거를 사용하려 했던 것이 증거가 박약하다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가 참고 자료로 제출한 내부 고발 메일이 많은 K-팝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민희진 대표의 내부 고발 메일에는 하이브가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반품을 조건부로 음반을 대량 구매하는 음반 밀어내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관련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뉴진스도 10만 장의 밀어내기를 하이브로부터 권유받았지만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고 밝혔죠. 이 외에도 레이블 간의 경쟁을 통해 파트너를 선정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레이블 운영의 개선과 고도화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다는 점, 하이브의 공유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아일릿의 뉴진스 모사를 예로 들며 경영윤리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음반 밀어내기와 관련하여 하이브는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2023년 하이브의 앨범 반품량은 총 4,360만 장의 판매량 중 14만 장밖에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K-팝 팬들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화해는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중인데요. 17일에 있었던 법정 신문에 대한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전했죠. 그리고 뉴진스 멤버 전원은 재판부에 민희진 대표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사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많은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죠.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걸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중입니다. 2024년 5월 셋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